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지적 강의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예도TV의 재생 목록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예도가 지금까지 해놓은 지적에 대한 강의들이 한 열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초기에 아주 중요한 지적 사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대부분 다 해놨는데, 오늘은 지적은 누구인가, 지적을 전반적으로 삶과 사유와 또 사상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지적 읽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했어요. 이미 해놓은 강의들에서는 개별 작품들의 어떤 특징과 독특성, 그 다음에 지적만의 어떤 그러한 철학적 사유, 이런 것들에 천착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했는데, 오늘은 지적 사유의 전반적인 거죠. 그의 삶과 또한 작품을 함께 다루면서 대중성과 학문성을 함께 아우르려고 하는 지적 읽기, 어떤 점에서 중요하고 어떤 점에서 또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양면성을 함께 고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지적은 1949년도에 그러니까 구 유고슬라비아죠, 그죠? 지금은 슬로베니아 르블라냐 출신인데, 거기에서 대학 공부도 하고 대학원 공부도 하고 또한 공부를 끝내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사회연구원으로서 활동하는 이 르블라냐 대학이 지적에게는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지적은 이미 국제적인 인물로서 온 세계를 다닙니다. 영국, 미국 유수 대학들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왔었죠, 그죠? 그런 인물인데, 1967년도에 르블라냐 대학교에서 철학과 사회학을 공부하고, 그죠? 그 당시에 이미 데리다의 텍스트를 번역해서 슬로베니아에 소개하는, 그죠? 그런 역할도 했죠. 그리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서 파리 8대학교에서 락강의 사위 밀레에게 지도 아래에서 논문을 쓰게 되는데, 히스테리에 대한 그런 논문인데, 밀레가 다 썼는데도 논문의 출판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70년대 말 정도 돼요. 돌아와서 81년도에 르블라냐 대학교에서 구조주의에 대한 걸로 철학 박사 학위를 마치는데요. 이게 이제 논문이 통과는 됐는데 출판을 거부한 건지, 프랑스 어쨌든 8대학교 출신, 지적하면 상당히 도발적이죠, 그죠? 도발적인 글쓰기와, 그래서 철학을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글쓰기가 어지럽고 뭔가 좀 체계적이지가 않고 글쓰기가 난삽하고 복잡하고, 그 복잡하게 좋은 뜻이 아니야. 그런 게 있어. 그러나 지적의 초기 작품은 상당히 탁월한 논점을 갖고 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초기 작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는 대중을 위하여 글을 쓰기도 하지만 자기 나름의 또한 학문적인 그러한 작품들을 쓰기도 하죠. 예도가 철학적으로 중요한 작품들을 이미 강의를 많이 해놨는데 을 중심으로 그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많은 작품들을 썼는데 책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면 계속 논지를 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89년도에 이데올로기에 숭고한 대상. 이 좋은 작품입니다. 이 학문적이에요. 상당히. 예도가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초반에 그죠 삐딱하게 보기. 그 다음에 너의 증상을 즐겨라. 이 락강에 대한 소개, 대중적 소개 작품을 2권 연속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3년도에 헤겔에 대한 재해석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미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에 나타납니다. 헤겔 사유에서 이 부정적인 것, 포스트 모더니즘이 특히 들레즈가 그렇게 많이 했고 데리다도 그렇죠. 그죠? 레비나스도 또 다른 관점에서 헤겔을 전체주의 철학자로 몰았는데 어찌되었건 헤겔에 대한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보지 못한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독일어로는 부정적인 것에 머물기. 그래서 예도가 이 지적의 논지를 독일어 원본으로 강의를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부정적인 것에 머물기야 이게. 여기에서 이제 헤겔에 대한 지적의 탁월한 해석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나 시절의 어떤 세계의 밤이라든지 그런 작품들에서도 나타나지만 정신현상학에서도 나타나, 서문에서도 나타나. 그래서 예도가 이러한 지적의 헤겔 읽기도 같이 포함해서 헤겔 정신현상학 서문을 독일어로 직접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던 거예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93년도에 나온 부정적인 것에 머물기는 헤겔의 사유에서 사실은 종합이라는 개념, 지향을 통한 종합, 이런 것들이 비판을 받는데 이 부정의 부정보다는 사실은 그 안에 그 전에 전개되는 부정적인 것, 헤겔은 여기에 이질적인 타자성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끊임없이 자기의 사유를 전개해 나가는데 1차 자료에 그게 그대로 나와. 여러분들이 예도가 지금까지 해놓은 헤겔 정신현상학 서문만 제대로 읽어도 헤겔이 사실은 부정적인 것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래서 차이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이런 점에서 이제 헤겔 읽기가 포스트 모더니즘, 들레즈나 데리다 이런 철학자들하고 갈라지죠. 그죠? 이게 이제 지적의 독특성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작품이고, 물론 칸트의 물 자체 개념이랑 칸트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또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지적에게는 헤겔이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나온 간지리는 주체, 이게 까다로운 주체, 이게 중요한 작품. 이것도 강의를 5개나 모아갖고 예도가 해놨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 락강을 통하여 헤겔을 보고 이런 초기 작품들이 계속 유지가 돼요. 지적의 글쓰기는 대중성도 고려하기 때문에 역사에서 일어나는
현실적 사건들을 막 다루기도 하고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고 소설도 갖고 오고 영화도 갖고 오고 그래서 글쓰기가 상당히 난잡해요. 근데 이런 사유들은 이런 예도가 지금 소개하는 작품들에서 반복되는 게 많아.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소개하는 이런 작품들을 잘 읽어 놓으면 다른 작품들을 읽는데 대부분 반복돼요. 많은 부분. 까다로운 주체.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들레즈를 뒤집어 읽으면서 들레즈 철학의 전반적인 비판적 고찰과 더불어서 들레즈에 대한 글을 써. 기관 없는 신체를 신체 없는 기관으로 뒤집으면서 들레즈의 철학 작품 전체를 고찰하면서 그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비판적 고찰이에요. 이거 중요한 책이에요. 철학적으로. 그 다음에 2006년도 시차적 관점 이런 책이 나오는데 이것도 소중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2008년도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12년도에 무보다 더 적은 less than nothing이 나와. 이거는 거의 지적 사유의 어떤 총체적인 정리라고 해도 과언이에요. 그런데 초기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또 연결돼. 헤겔을 통하여 락강을 보고 락강을 통하여 헤겔을 본다든지. 지적은 독일 관념론을 다시 살리면서 락강의 정신분석학으로 그 다음에 정치의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그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균열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비판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적의 사유에서 중요한 철학자를 줄이고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크게 보면은 헤겔, 마르크스, 락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지적의 이데올로기 이론, 그 다음에 주체 이론 이런 것들은 지적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거예요. 이미 초기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초기 작품들이 상당히 철학적이야. 예도가 이야기한 것들은 철학자들이 읽어도 학문성으로 상당히 괜찮은 작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근본주의를 비판하는, 그리고 또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체주의 이런 것도 비판하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괴성, 그 다음에 뭐 이런 종교에 대한 책들도 다양하게 그죠 써내려갔어. 이슬람 문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정치적인 그런 사건들을 실제로 다루기도 하고 이런 철학자. 그래서 2011년도에는 월가 점령을 해서 그 시위에 참여해서 연설문을 낭독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멈춰라 생각. 거기에도 예도가 소개했던 이런 작품들 안에서 지적의 사유 전체에 그죠? 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골자들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나 헤겔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중요한 마르크스 해석자가 알투세르잖아, 그죠? 이 알투세르의 이데올로기론이 이 체제 자체를 옹호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루카치의 또한 소설론을 갖고 와가 자기 방식대로 락강의 어떤 그 정신분석학과 연결해서 이데올로기론을 세밀화하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우회로를 통하여 돌아간 그 헤겔. 그러니까 헤겔이, 그죠? 헤겔은 사실 대가들의 작품들이 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죠? 그것을 해석했다. 전문가가 해석했다. 있죠, 당연히. 지적이 의존하는 관념론. 그러니까 지적의 글쓰기에서 지적의 이 관념론의 통찰, 자기 나름대로의 또 다른 해석을 통하여 관념론을 이용하는 이것 말고 전반적으로 관념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준 학자가 있어. 그게 누군지 알아요? 독일 철학자예요. 여러분, 지적 각주에 엄청 나와. 응? 그게 누군지 알아? 디틀 헨리히야. 얘도 또 헨리히의 작품을, 중요한 작품은 4-5권 읽었어. 그런데 지적이 관념론에 의존하는 학자는 헨리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헨리히는 정통 학자야. 그래서 그 현대의 독일 관념론을 다시 소개하는 거죠. 그러한 중요한 철학자라고. 그런데 이제 지적은 그런 것들을 갖고 가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 비판을 갖고 가죠. 포스트 모더니즘과 가장 큰 차이는 마르크스와 헤겔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철학을 전공하고 철학 텍스트를 갖고 씨름하고 1차 자료 문헌에 접근해서 일평생 공부를 해오고 이런 사람이 지적책을 읽을 때는 얘도가 지금 소개한 것 말고 막 이 대중사라든지 막 보면 상당히 난사봐. 그래서 학계에서 어느 부분이 인정 안 하는 부분도 많아. 지금도. 그런데 지적은 이 대중성과 학문성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안 읽을 수가 없는 철학자야. 또 나는 얘도는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지적이 오늘날 철학자로서 모든 철학을 섭렵해서 지적이 철학을 갖고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하여 현대를 해석한다. 오케이. 그런데 지적이 모든 철학을 다 섭렵해서 탁월한 전문가다. 이건 뭐야? 이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가 이데올로기에 숭고한 대상, 까다로운 주체, 시차적 관점,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기계성, 이런 중요한 작품들, 부정적인 것에 머물기, 이런 작품들을 다 강의를 했어요. 이미 슬라보의 지적이라고 하는 재생 목록에 들어있어. 그런데 지적이 하이데거나 니체를 끌고 와서 이야기할 때, 그죠? 이 존재와 시간 정리해서 하이데거를 파시즘과 연결해서 비판. 예를 들면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해서. 그리고 또 푸코가 이란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이걸 조사하면서 이미 잘못된 것에 이때부터 출발됐다고 하는데, 존재와 시간을 정치 사회 철학으로 적용시키는 거, 이거 하이데거 의도랑 완전 달라. 그런데
나중에 또 책을 썼는데 하이데거에게 나치에 대한 죄를 묻지 말라 이런 말을 또 하거든. 일관성이 없어요. 그걸 학문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해. 그러면서 예도가 비판했던 이야기들을 예도는 그 책이 알기 전에 비판한 거거든. 그런 게 이제 좀 이렇게 좀 뭔가 논의를 체계적으로 전개하면서 하이데거를 무너뜨리고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전체주의 철학자로 이제 하이데거를 몰고 가는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그거예요. 리케르가 하이데거를 갖고 가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학을 이야기하는 철저하거든요. 논지가. 지적은 안 그렇다고. 지적은 예도는 그래. 락강의 어떤 그러한 전공자들이 지적 락강 읽기는 뭔가 잘못된 게 많다. 비판할 수 있어요. 헤겔 전공자들이 지적이 헤겔을 읽는 걸 비판할 수 있어요. 지적의 관념론 보기 뒤에는 헨리가 있다고 아까 예도가 얘기했어. 그죠? 물론 다는 아니야. 지적도 1차 자료를 읽었겠죠. 그죠? 다는 아니겠지만. 관념론은 어느 한 학자가 탁월하게 해석한다. 코미디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지적식의 읽기가 있다. 그런데 예도가 볼 때는 그래. 지적의 칸트라든지 헤겔이라든지 그 다음에 락강이라든지 전혀 탁월합니다. 여러분. 읽어내는 게. 그런데 모든 면에서 다 탁월하냐? 아니라. 잃어버린 대의를 곳곳에서 니체의 선악의 저편, 도덕의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이쪽은 아니라고. 언어에 대한 정밀성, 해석학적 어떤 그러한 언어와 실제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곧바로 실제와 언어의 차이, 그죠? 이것을 무보다 더 적은 에서, 그죠? 자기 나름의 어떤 그 포스트 모던적, 그죠? 실제 개념을 이야기한다고. 자기 나름에. 그런데 그게 예도가 니체로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오는 그런 견해에서 볼 때 니체를 넘고 하이데거를 넘고 해석학을 넘고 포스트 모던 철학을 넘고 정신분석을 넘어서서 실제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체계적으로 접근해가는 어떤 그 정밀성, 그 다음에 철저성 부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철학자. 그러니까 탁월한 부분이 있지만은 니체를 본다. 헤겔의 존재와 시간을 파시즘적으로 읽고 그걸 통합해 버린다. 코미디죠. 여러분 존재와 시간 예도가 1차자로 해봤죠. 그죠? 지금까지 41개의 강좌를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그거랑 다른 하이데거의 의도는 그건 사회 철학에 가 있지 않아요. 정치 비판적인 책이 아니야. 그 순수히 철학 전통에 있는 철학책이야.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을 우선 대개 존재론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현존재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일상성에서 출발한다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하이데거 이전의 철학과, 그죠? 관련해서 주체 철학이 보지 못한 그 존재론적 기반을 현상학적으로 끊임없이 천착해 들어가는 그 정밀성이 있다고. 그런 것들은 지적한테서 못 찾아봐. 그래서
이런 체계적으로 학문을 하는 사람한테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지적이. 그러나 지적의 마르크스 읽기라든지 헤겔 읽기라든지 락강 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락강은 어떻게 보면 자기 하이데거도 공부를 했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종합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쏘으면 안 된다. 그 지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저 글 읽다가 어느 부분 글을 어떻게 이렇게 난삽하게 하나의 주제를 갖고 쫙 물고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결론을 자기의 결론을 끌어내는 이런 것들이 전개가 뭔가 이게 막 체계적이지가 않아. 개념을 막 수십 개를 그냥 한두 줄에 풀어버리고 그걸 막 본인도 이해를 하고 하는 건지, 그 글이 어려워서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논지가 뭔가 체계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 그건 지적 글쓰기의 단점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자기 나름의 해결을 토대로 보죠. 마르크스의 어떤 그러한 이론을 락강과 접목시켜서, 그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이거 탁월합니다. 이 부분, 이건 지적의 업적이에요. 지적의 업적이에요. 이데올로기 개념을 정신분석학으로 훨씬 더 세밀하게 만든다든지, 현대 사회에 복잡해진 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어떤 그 변화 상황에 민감하여, 그죠? 거기에 대하여 자기 나름의 분석과 비평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적의 업적이에요. 이런 거는 당연히 지적으로부터 배워야 돼. 그런데 지적이 21세기에 살아있는 뭐 위대한 철학자 뭐 이러잖아. 그런데 거기에 쏘고만 안 돼. 그게 모든 철학적인 내용들, 포스트 모던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허위의식, 주체가 왜 존재의 어떤 구조로부터, 그죠? 사라질 수밖에 없는지, 언어의 문제, 그 다음에 욕망의 문제, 인간과 공동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밀고 나가서 그것들을 지금까지 철학이 왔어.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지적이 섭렵했다. 웃기는 얘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도가 니체 1차 자료 강의를 많이 했잖아. 그죠? 거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니체에 대한 강좌랑 니체가 직접 쓴 거를 코멘타리를 다루면서 니체의 사유를 체계적으로 밟아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읽어봤죠. 예를 들면 니체의 도덕의 개박 선악의 저편은 어느 하나로 종합되고 정리되고 도식화될 수 없는 학자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지적은 제로예요. 지적인 니체를 보는 그 부분은 데리다가 제대로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 그 여러분들이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 하나예요. 지적이 다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 막 예도는 그런 니체를 막 이렇게 정리해갖고 막 얘기하는 거 보면 기가 차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학문적으로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지적이 다른 철학자를 다룰 때, 특히 하이데거는 니체를 다룰 때, 그래서 지적에게 말한다, 지적의 난센스 이래갖고 예도가 1, 2, 3을 지적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따로 모아가 강의를 했어요. 얘도가 3개나. 이건 어느 학자가 또 말하지 않았어. 얘도가 말한 거야. 응? 하이데거와 니체의 관점. 이런 부분들. 그게 그래서 하이데거와 가담으로 연결되는 해석학 부분. 이런 부분은 리게르가 제일 탁월합니다. 리게르가. 지젝이 아니에요. 지젝은 정치 사회 철학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이데거를 갖고 가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에서 말하는 하이데거의 어떤 논점은 그 의도가 있는 거라고.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치주의자 이래 나가버리면 그건 나중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젝의 초기 작품과 오늘날까지 나온 많은 작품들이 이게 앞뒤가 안 맞게 자기 주장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건 단점이에요. 모든 철학자들을 다루지만은, 그리고 영화 분석, 그리고 소설에 대한 어떤 그런 탁월한 문학 작품 비평,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돼요. 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그런데 글쓰기가 너무 난잡해. 막 오만 걸 다 갖고 와갖고,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걸 철학자라고 해야 되나, 문화비평가라고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 그런데 얘도가 이게 지적 거다, 이런 부분은 탁월한 부분이 많아. 논지도 상당히 전개가 상당히, 그죠? 이렇게 듬성듬성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사회 분석적 비평, 마르크스를 현대 사회에 적용해서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이야기하는 거, 적대 개념,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 탁월합니다. 이런 거 배워야 돼. 여러분 도움 엄청 되죠, 그죠? 그래서 얘도가 이 강의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지적이 또 어떻게 보면은 지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는 행동하는 철학자.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그 장소에 가서 막 연설을 하고 강의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철학을 전파하는 데는 최고의 어떤, 그리고 논지도 탁월해. 그러니까 자기가 해냈던 그 부분이 있죠, 그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지적만의 어떤 그러한 사고는 어떤 전문가들 못지않게 탁월하다고. 그러니까 학문성을 갖고 있는 철학자예요. 그런데 모든 책이 그런 건 아니라고. 지금 얘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하이데거, 후설, 헤겔, 칸트, 그 다음에 이런 철학자들이 어느 누구 하나가 그냥 다 섭렵했다. 이거 웃기는 이야기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어떤 철학 교수가 이쪽에 권위자다, 꼰대 새끼예요. 그거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작품이 아니라고. 그거는 그럼에도 지적은 21세기에 우리가 반드시 읽고 사회를 바라보는, 그죠?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 다음에 나 자신의 개인을 바라보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논점을 제시해줘. 그 책도 너무 많이 있어. 막 좀 하면 또 나와 책이. 그런데 보면은 조금 좀 표면적일 때가 있고 이래. 얘도가 볼 땐 그래. 얘도 아까 소개한 작품 외에는 보면은 그냥
무슨 시사 비평을 철학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 그럼에도 중요한 철학자다. 어디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철학자 하면은 막 뭐 이러잖아. 미친 인간들. 그게 다 나와요. 다 나와. 개인적으로는 바디우와 상당히 친합니다. 바디우의 철학 전개는 상당히 자기 세계가 있을 정도로 논지가 탁월합니다. 바디우. 이게 다르다. 이런 글쓰기가. 대중을 지향하지 않아. 지적만큼 대중을 지향해서 글쓰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재미있고 도발적이고 그리고 현실의 어떤 사회 문제가 바로 나오니까, 그죠? 세계화의 어떤 문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정치 경제적 사건들이 바로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은 재미있어 하고 대중들은 좋아하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문학 작품, 그냥 소설, 그 뭐 다 끌어와. 다 끌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비판할 때는 도발적이고, 막 속도 시원하고 이런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정신없이 보일 때가 있어. 이거 과연 알고 하는 말일까?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 막 개념, 막 철학 개념을 막 한 줄에다가 막 세네 개씩 막 연결해가 이래 이야기. 특히 영국의 마르크스 역사가들, 그죠? 역사가인 에리 홉스본, 얘도 한길사에서 나온 그 세계 시리즈 있잖아. 제국의 역사하고 이런 거 다 읽었는데, 홉스본이 비판을 하고 촘스키도 비판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홉스본이나 철학자가 볼 때는 그 비판도 틀린 거야. 예도가 볼 때. 지적은 대륙 철학자예요. 독일, 프랑스 전통에 서 있는 자라고 봐도 과언이에요. 경험론 쪽에서 이해 못해요. 실증주의자들, 이런 경험론에서 소중한 이런 걸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경험의 가치들, 그 관점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은 자본주의 비평, 세계화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환상, 그 다음에 존재론의 구조를 환상의 구조로 보면서 우리 인간들, 21세기의 인간들이 쉽게 속을 수 있고 실제 전략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부분에서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철학적으로 풀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응용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현실의 실제 문제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면서 또한 그의 작품들 세계에서 구성되는
그러한 논지전개는 상당히 희황찬란하지만 내용이 없을 때가 상당히 많다. 그게 지적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 다루기 때문에 이쪽 한쪽 전공자가 볼 땐 이해도 못해요, 사실. 일평생 공부하고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웬만큼 깨면서, 그죠? 공부를 해온 자들이 볼 때는 이게 보이는 게. 그러니까 나는 해결 전공, 해결 공부. 나는 락강도 뭐 전공자가 있나요, 그게? 락강이, 어느 한 사람이 락강의 사유를 다 안다. 코미디죠. 헤겔 하이데거를 어느 한 사람이 안다. 코미디예요. 평생 공부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전공해 갖고는 지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꼰대들은 철학을 할 수가 없어. 지적을 볼 수가 없어요. 비판도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과연 촘스키나 홉스봄이 지적을 비판했지만은 지적의 논지를 알까? 이건 조금 의문이야, 예도가 볼 때. 촘스키가 언어 철학이고 사회 비판, 그 다음에 국제적인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그런 시사적인 책들을 많이 냈는데, 과연 이 대륙 철학의 그런 것들을 알고 지적을 비판할까? 저는 아니라고 봐, 그거는. 그러나 그쪽에서 볼 때는 이런 논지 전개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과 가장 큰 차이는 주체계예요. 그죠? 이건 바디우와 같이 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주체가, 그죠? 새롭게 형성된 바디우. 그러나 지적은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주체 개념은 거부, 확실성, 이런 거 없다 그래, 지적도.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주체가 사라지고, 주체는 타자에 의해서 형성되기만 하고, 주체는 죽었고, 이거는 거부였버려. 그래서 까다로운 주체, 혁명적 주체, 저항할 수 있는 주체,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주체, 그죠?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하고도 대결한 락강의 데리다의 차형 개념도 까버려요. 다 대결하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읽을 때는 요런 학문성과 대중성에서 여러분들이 맹신하면서 읽어서는 안 되지만,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학문성이 없느냐? 아니요, 탁월한 부분입니다. 아까 예도가 말한 그 부분, 그걸로 현대사회를 해석하는 부분, 그걸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읽어 나가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으실 겁니다. 그 많은 책들 중에 그래도 이 강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적이 어느 정도, 그죠? 손에 잡히는 그런 철학자가 되지 않을까. 워낙 방대하고 안 하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허점은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예도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 되시는 분, 예도TV 사막의 철학을 너무나 애청하셔서 여건이 되시는 꼭 예도TV로 자발적 수업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도 물러갑니다. 추스.